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칼럼니스트 오병상 코멘터리인데요.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 제목이 유동규가 대장동 몸통 퀘스천 마크 붙였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출두하면서 최강의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국가 권력 사유화라고 규탄했습니다. 11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된 정치 공세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33쪽 분량의 진술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다음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서는 대부분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을 항목별로 서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예상된 법률 공방입니다. 3.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입니다. 1호 지분 관련에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는가?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시장인에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 4. 이재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유동규에게 돌린 셈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 428억 원 이재명 목이란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유동규 목이라고 우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결탁했다고 의심합니다. 이 역시 이재명은 유동규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5. 예상된 반응입니다. 문제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책실장의 존재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은 대부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는 마음을 바꿔 이재명의 유죄를 진술하고 있지만 측근 중에 측근 정진상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존재감은 유동규 체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유동규에 따르면 21년 9월 검찰에 체포될 당시 정진상은 휴대폰 버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휴대폰에 이재명 최측근만 모이는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주요 보고의 경우 아이폰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7. 이재명은 변호사답게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온 듯합니다. 대장동의 경우 유동규가 1차 책임자이자 방어선입니다. 업자들은 유동규가 창구입니다. 이재명에게 접근하려면 정진상이란 2차 방어선을 넘어야 합니다. 보안에 철저한 폰, 아이폰과 앱, 텔레그램은 기본 방어벽입니다. 8.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는 체포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의 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재판은 길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몸통이냐 대장동 게이트가 유동규가 저지른 거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이재명은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대부분 저하고 생각이 같지만 일부 다른 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진상이 입을 열지 않아도 김만배가 입을 열면 게임 끝나고요. 김만배가. 그 다음에 유동규가 몸통이라고 이재명은 지금 우기는 건데 유동규가 몸통이면 사인한 사람이 최종 사인한 사람이 이재명인데요. 그 밑에 바로 사인 정진상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유동규가 이재명과 정진상 사인을 훔쳤다는 건지 이렇게 위조했다는 건지 위조한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를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자기가 다 기획했다고 말해놓고 자기가 다 사인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럼 그 배임이 자기가 사인한 걸로 이루어진 건데 배임죄가요. 뇌물을 안 먹었다 치더라도 안 먹었다고 우기겠죠. 정치자금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우기겠죠. 그러나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사인을 대장동 사업을 사인을 했어요.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나 주고 하는 것도 이재명이 다 사인했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그
회사들 뭐 네이버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다 줬는데 그래서 그 뇌물이 성남 FC로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못 빠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진상은 끝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 정황상 휴대폰 버려라 이런 지시라든가 이 다음에 이제 쌍방울과의 관련 뭐 김성태 돈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김성태는 부입니다. 정진상이는 간첩도 의심받을 정도로 이제 강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적이 끝내 안 불 수 있죠. 그러나 정진상의 사인이 있고 정진상과의 녹취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으로 해임죄, 뇌물죄, FC 관련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이거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일가의 재판 거래 그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거 판단합니다. 검찰이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병상 칼럼니스트는 이재명이 입을 딱 다물고 끝까지 우길 거고 정진상이 입을 다물기 때문에 이재명의 방어벽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다는데 천만에 저는 거기서 이제 다시 제대로 된 판사 만나면 제대로 된 판사 안 만나도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나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판사 만나면은 법정 구속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동규가 몸통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유동규가 몸통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다 이재명 사인을 위조해서 했다고? 정진상 사인까지 위조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결국 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면은 최소한 내년 총선 직전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덜너덜해져요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계속 이 소환 이번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계속 소환당할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 달에 2월 달에 또 소환당하고 3월 달에 소환당하고 4월 달에 또 소환당하고 재판 들어가면 또 재판에 또 재판에서 증언들이 막 나오면 이게 보도가 계속됩니다. 재판장에 왜냐면 기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기자들이 쓸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증인들의 말, 뭐 그다음에 검사들의 뭐 공소장 내용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덜너덜해지는데 민주당 총선 진짜 너덜너덜해지죠. 그러면 민주당의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무기명 투표니까 이거 체포시 우리 민주당이 살아난다. 이재명을 여기서 빨리 내쳐야 이재명이 체포돼서 구속되면은 이재명 리스크는 거기서 일단락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이재명보다는 유리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환경이. 그렇다면 재선, 3선, 4선 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손들은 감각 없어서처럼 애들 그렇게 날뛰는데 걔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정치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근데 재선, 3선, 4선, 5선 한 사람들은 알거든. 야 이거 질질 끌면 총선에서 우리 완전 거덜나게. 자기들 금배지가 날아가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기명 투표인데. 이재명 방어해야지 이러면서 투표할 때 씩 웃으면서 동의안에 허락을 해줍니다. 체포해 가라. 우리 살자. 이재명 치고 우리 살자.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뭐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놓고 서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어림잡아도 10명 이상 나왔어요. 대놓고 반대하는 걷어치자는 사람이 10명 이상 나왔는데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입을 열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니면 술자리에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이거 우리 민주당이 골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에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재명 체포 가능하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 부결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 나가고 또 체포동의안 나가는데 감당을 못해요 민주당. 자 차명진 또 만평을 그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아주 재기발랄하게 또 그렸습니다. BTS 검찰 출두 모습을 했는데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사기꾼 약자를 따서 BTS로 했네요. 사기꾼의 검찰 출두. 근데 이재명이 뭐 갑옷을 뭐 칭칭 감고 있죠. 방패는 모르쇠로 방패를 하고요. 그리고 몽둥이는 뭐 검찰 공작 타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기자들이 유동규 아세요? 모르쇠로 하는데 그게 통할 것이냐? 안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무 가세요. 다 모른다고 그래? 그거는. 근데 자기 사인 안 했다고 그래? 말이 안 돼. 끝났습니다. 방탄 옷이 너무 무거워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러더만요. 무거워서 물에 빠질 때는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것이다. 방탄옷이 이재명의 족쇄가 돼서 감옥 가야 나라지. 이재명이 감옥 안 가는 나라면 우리나라가 나라입니까? 법이 없는 나라, 깡패의 나라, 조작의 나라, 우기면 되는 나라. 이건 나라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감옥 안 가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죠. 몽둥이 하나들 다 들고 나올 겁니다. 망치 들고 나오고 농사 짓는 분들 곡괭이 들고 나오고 다 나와 이제. 횃불 들고 다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럼요. 역사를 봐요. 이런 죄인, 이 범죄자를 그냥 놔둔다고요? 에이, 말이 안 돼.